환율 1,500원 넘었다고요? 연금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요. 어르신들, 요즘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돼서 나라 경제 좋아진대요. 자식들도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환율 오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연금 더 나와? 은행 이자 깎아줘? 관리비 줄어들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 나갈 때만 많아지는 거.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금융시장 보면서 이런 장면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넘기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표정 굳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환율 1,500원이 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 일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처럼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우리 집 얘기네 싶으시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제 지인 얘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분인데요. 은행에 예금 만기 때문에 다녀오셨대요.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이 돈은 안전한 거죠? 예전에도 여기 맡겼었는데 괜찮죠? 그랬더니 직원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말 들으시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마음이 걸리셨대요. 예전엔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은 꼭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한도까지는 괜찮다. 이게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통장 다시 꺼내보셨대요. 5천만 원 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은행 망하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번 시작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더래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은행 가보신 분들 다들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더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 바꿔야 하는지 딱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율 1,500원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오르면 나라가 좋아진다는 착각. 뉴스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돼서 좋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빚 없는 나라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집도 대출, 기업도 빚, 정부도 빚. 다들 빚이 많아요. 국제결제은행 자료 보면 환율 불안할수록 금융비용부터 먼저 올라간답니다. 김정우 씨, 68세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환율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체감된 게 뭐였냐면 대출 이자였대요. 은행에서 문자 오는데 이자 조정안내래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뉴스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비 신호입니다. 수출 잘 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넘기시면 안 돼요. 최근 생활비 체감 어떠신가요? 솔직히 좀 빡빡해지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은행 금리는 왜 안 내려가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행 이자도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상해요. 예금 이자는 후딱 내려가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예요. 심지어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보면 이런 경우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래요. 금리가 오히려 오르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박영수 씨, 72세인데요. 이분은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빨리 올랐대요. 예금은 연 3%대인데 대출은 5%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출 있으신 분들 구조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금리 내려가겠지. 기대만 하지 마세요. 이자 부담 요즘 어떠세요? 줄어들고 있나요? 세 번째, 부동산 안전하다는 착각.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집값은 당장 안 떨어져요. 위기 초반엔 버팁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해외 금융위기 사례 찾아보면 항상 그래요. 부동산은 제일 늦게 반응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성호 씨, 69세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집 한 채 팔려고 내놨대요.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됩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가격은 멀쩡한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격보다 유동성 보세요. 안 팔리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에요. 지금 가지신 집 당장 팔 수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자식에게 먼저 오는 신호. 환율 오르면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타격 옵니다. 우리보다 자식들이 먼저 힘들어요. 통계청 자료 봤더니 청년 주거비가 제일 먼저 흔들린대요. 월세도 전세도 다 부담됩니다. 최명자 씨,
65세인데요. 요즘 자식한테 전화 자주 온대요. 엄마, 전세 좀 보태줄 수 있어? 대출금리 올라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처음엔 1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그 다음엔 500만 원, 나중엔 2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선 정해두세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하세요. 노후 자금까지 쓰시면 안 됩니다. 자식 도움 요청,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5번째,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 지금 뉴스 보면 크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환율 1,500원 넘었다고 하지만 난리는 아니에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진짜 위기는 조용할 때 옵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도 그랬어요. 직전까지 시장 변동성 낮았어요.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예요. 정태균 씨, 71세인데요. 외환 위기 겪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딱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래요. 뭔가 이상한데? 뉴스는 조용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 좀 낯설지 않으세요? 뭔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뉴스. 하루에 한 번은 보기.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는 겁니다. 계속 오르는지 내리는지만 봐도 돼요. 근데 주의하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보면 불안만 커집니다. 저녁 뉴스. 한 번이면 충분해요. 환율 뉴스. 얼마나 자주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예금 분산은 기본. 5천만 원 넘는 돈 한 통장에 다 넣어두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 은행으로 나눠두세요. 통장 몇 개로 나눠두셨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 현금 흐름 정리.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중요해요. 연금 얼마 들어와요? 관리비 얼마 나가요? 약값 얼마 써요? 이거 한 달치만 딱 정리해보세요. 한 달 지출액. 지금 바로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면 당장 적어보세요. 네 번째, 자식과 대화 먼저. 위기 때는 대화가 먼저입니다. 미안해서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커져요. 자식한테 미리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자금 지켜야 한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기준 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다섯 번째, 불안은 행동으로 줄인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카더라 정보는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확한 정보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통장 나누기든 지출 적기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늘 뭘 하나 바꿀 수 있으세요? 지금 웃고 넘기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오르면 괜찮다는 상식. 지금 우리 상황엔 안 맞습니다. 빚 많은 나라에서 환율 오르는 건 위험 신호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활비 부담 커지고 자식 도움 요청 늘고 은행 한마디에 마음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점검하면 노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하세요. 통장 하나 열어서 내 돈 흐름부터 보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딱 한 달치만 적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이 영상이 남 얘기 같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얘기네 하고 느끼셨다면 공감한다고만 써주셔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